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르타 보카라는 그 책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어휘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잡아가도록 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휘를 그냥 뜻만 외워서 한글로 이해를 하셨다면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을 좀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의 구조에 맞춰서 영어 단어를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조라고 하는 것도 의미에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한국어 뜻을 자세하게 막 여러분들이 다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의미로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동사의 형태와 종류와 관련된 동사 어휘들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동사 중에서 몇 형식과 몇 형식, 1형식과 2형식의 무슨 동사들, 자동사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1, 2형식 자동사라는 녀석은요, 비율적으로는 고작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럼 얘 반대되는 개념이 타동사라는 녀석인데, 타동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동사라는 10% 미만의 형태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1형식과 2형식의 차이는 1형식 자동사 뒤에는 누가 등장한다?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수식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부사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형식 자동사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보어라는 건 생략이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어는 뭐가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누가 있다? 형용사, 분사, 명사, 그 다음 미래의 투부정사, 진행의 전치사구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 2형식 자동사가 중요한 점은 단순히 뒤에 문장 구조가 이렇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별표 쳐주시면 바로 무슨 태가 불가능하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 말은 1, 2형식 자동사들은 BPP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분사라는 걸 만들 때 우리가 ing와 pp가 있는데요. ing가 무슨 분사냐? 능동, pp가 수동 분사예요. 그런데 1, 2형식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형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의 샘플을 보면 가장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뭡니까? 이동, 오고 가는 동사들 또는 증가, 감소. 그래서 쉽게 보시면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1형식 자동사는 수직적으로 어떤 개념? 증가, 감소,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뜻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 1형식 자동사가 되고요. 대신 별표 쳐주실 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 말하다. 말하다는 대부분이 타동사입니다. 근데 그 극히 일부분의 말하다와 관련된 애들이 무슨 동사로 쓰인다? 자동사로 쓰인다는 것만, 얘네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이 뜻들은 원래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 얘네들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자동사겠거니 확인이 가능한데, 대신 말하다는 대부분이 무슨 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소수의 자동사를 꼭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누구에게 누구와 말하다? speak to, speak with. 누구에게 뭐뭐에 관하여 말하다? talk to, talk about. 응답하다, 대응하다. respond to 또는 reply to, reply with. 그 다음 설명하다, account for. 동의하다, agree to와 관련된 녀석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형식 동사들은요, 해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형식 동사는 해석을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얘는 다만 누구의 상태만 설명한다. 주어의 상태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한국어 뜻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형식 자동사는요, 한 5개 정도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무슨 동사? 비동사, 그 다음 stay, 그 다음 remain, 그 다음 become, 그 다음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look, seem, appear 중에 뜻은 같은데 seem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형식 자동사는 너무 많이 기억하지 마시고 해석할 필요 없이 5개 뭐만 기억하자? be, stay, remain, seem, become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동사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세부적으로 자, 그럼 우리 자동사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뜻에 누가 있습니까? happen 이라는 녀석이 있죠. 얘 유사 어휘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occur 또는 take place. 바로 발생하다라는 이 뜻은요. 전부 다 무슨 동사? 자동사.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은 수동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 is happened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happen이나 occur는요. 주로 뒤에 수식어가 등장할 때 전치사 누가 쓰인다? to가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 전치사 to는요.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앞으로 쭉 나아가는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바로 이 이동과 관련된 게 바로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발생하면 그 발생지로 어떻게 돼요? 대응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to가 주로 함께 다닌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전하다, 전근가다라는 뜻에 누가 있습니까? transfer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대표적인 무엇과 관련된 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도 어디론가 가야겠죠. 가야 되는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역시 뒤에 누가 등장할 수 있습니까? to라는 녀석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신 얘는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타동사로 쓰게 되면 이체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돈을 이체하는 거 있죠. 그러면 내 돈을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이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타동사, 자동사가 둘 다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증가하다라는 뜻의 increase가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은 자동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자타동사가 둘 다 가는 한 녀석이 increase, 그 다음 decrease. 서로 딱 반대 뜻이죠. 그래서 증가, 감소의 뜻인데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는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예요. 근데 increase와 decrease는 모두 가능하다? 타동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모두 가능하다? 명사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쓰이는 수식어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수식어 같은 경우에 뒤에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분야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에서 증가했다 또는 판매에서 감소했다라는 분야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 in을 써주게 되고요. 수치가 나와서 10%만큼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는 at을 써주게 되고 뭐 예를 들면 5%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까지라는 뜻의 by 등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가, 감소의 동사 또는 명사들은 뒤에 수식어가 등장할 때 분야를 나타내주는 경우 누가 등장? in, 수치가 나오는 경우엔 절사, at이나 by 등을 써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녀석들은 품사가 몇 개가 가능합니까? 2개가 가능하죠. 동사도 되고 뭐도 되더라? 명사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rise예요. rise도 자동사도 되면서 뭐도 가능하다? 명사도 가능합니다. 대신 얘는 무슨 동사는 안 돼요? 타동사는 안 되니까 이런 점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가 있다? respond가 있는데요. 걔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대요? answer 또는 reply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respond는 자동사이지만 answer는 타동사예요. 그 다음 reply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뜻이 같다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단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문장에서 뒤에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다와 관련된 애들은 원래 무슨 동사? 타동사예요. 원래는 타동사. 근데 특이하게도 자동사인 누구와 누가 있는 거예요? respond와 reply가 있는 겁니다. respond는요. 응답하다라는 뜻이 원래 어떤 뜻에서 나온 거냐? 대응하다의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에 대응하는 것도 뭐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뜻으로는 어떤 뜻이 있다? 대응하다의 뜻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뒤에 전치사 누가 나온다고요? to가 같이 등장한다는 점 밑에 예문에서 전치사 to의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살펴볼 거 account는요.
여섯 번째 동사 account는 자동사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설명하다.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고요. 이 account 자체가 뭐로도 쓰입니까?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어요? 계정이나 또는 계좌라는 뜻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품사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다? 설명하다 또는 비율을 차지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다라고 할 땐 내가 말하는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누가? for가 쓰여서 account for가 되는데 그때는 누구랑 동의어다? explain. 그럼 explain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타동사를 자꾸 체크하시면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똑같은 뜻인데 account는 무슨 태가 불가능? 수동태 BPP가 안 돼요. 근데 explain은 똑같은 뜻인데 타동사니까 뭐가 가능하다? BPP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나와 있는 증가감소 뜻의 자동사들을 한 번씩 더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감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decline, 그 다음 reduce, 그 다음 lower, 그 다음 diminish, 그 다음 dwindle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요. 특히 decline은 타동사로는 거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decline은 타동사일 때는 무슨 뜻도 있다? 거절하다의 뜻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lower 같은 경우엔 low에다가 er를 붙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는 뜻이 어떻게 된다? 더 낮은의 뜻이 돼요. 근데 이 lower라는 단어 자체가 단독으로는 뭐도 됩니까? 동사로 낮추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lower가 2019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동사로도 출제가 되고 비교급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나가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동그라미 쳐보면 어떤 뜻의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요? 급격히 또는 약간. 우리 약간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slightly 정도가 등장할 수 있어요. 약간 감소하다. 그럼 급격히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rapidly나 sharply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네들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 영어 단어와 함께 어울리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부사 누가 있다? rapidly, 그 다음 sharply, 그 다음 slightly라는 녀석들이 바로 증가 감소의 동사들을 강조해줄 때 써주게 됩니다. 체크되네? 자, 그럼 다음번 또 넘어가면 명사 account도 있다고 했죠. 명사 account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합니다. account가 take와 of 사이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된대요? 고려하다 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좌, 계정이란 뜻이 아닌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take into account 라고 해도 무슨 뜻이에요? 고려하다. 그럼 이때 account 대신에 이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onsideration.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면 영어로 두 가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ake into account 또는 take into consideration 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count라는 게 단순히 계좌, 계정 말고 어떤 뜻도 들어갈 수 있다? 고려한다라는 뜻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동사로 가도록 합니다. 바로 동의하다, 일치하다의 뜻의 agree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는 자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 타동사도 됩니다. 자동사일 때는요. 내가 동의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전사가 to. 그 다음 동의는 혼자예요? 같이예요? 같이. 그러면 같이 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with. 그 다음 내가 동의를 할 때는 주로 서명 같은 걸 하죠. 종이에다가. 그래서 우리 이게 표면에다가 사인하는 것도 어그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관련된 전치사 on이나 upon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동사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얘도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건 거짓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에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명확한 사실 정보를 줄 때 등장하는 접속사가 대시예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쓰인다면 이 뒤의 내용은 뭐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정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동의한다는 건 이미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사의 뜻을 이해하시고 뒤의 구조를 따라오게끔 하셔야 돼요. agree that, agree to 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건 뭐? 사실. 그 다음 내가 동의한 건 한 거, 할 거? 할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누구라고요? 투부정사라는 녀석은 늘 미래 시점을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하다라는 뜻에 누가 있어요? prepare라는 녀석이 있죠. 준비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누가 등장한다? for가 등장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공하다, 특화하다라는 뜻의 specialize. 그래서 내가 전문화하고 전공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분야가 필요하겠죠. 우리 분야의 전치사는 누구였어요? in이죠. 그래서 specialize in 이라고 쓰게 되고요.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자동사가 누굽니까? major in.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전공한다는 것도 그 분야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major in, specialize in 둘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는요. 여전히 뭐뭐이다라는 뜻의 자동사 누가 있다? remain. 얘는 몇 형식? 2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뜻 보지 마세요. 이 형식은 뜻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누구의 상태만 설명하는 거다? 주어의 상태만 설명해 줍니다. continue도 마찬가지로 2형식 자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 3형식 타동사도 되는데 얘 공통점이 있어요. 2형식이든 3형식이든 계속 한다는 건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어든 목적어든 뒤에는 누가 주로 등장한다? 투부정사가 함께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ontinue라는 녀석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continue의 반대말이 뭔가요? discontinue가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중단의 뜻이 되죠. 그러면 discontinue는 뒤에 중단하니까 앞으로 더 이상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ing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할 건 누구로 쓰고 투부정사, 더 이상 앞으로 못하는 건 누가 쓴다? ing가 써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시게 될 문법 중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첫 번째 케이스. 투부정사는 늘 언제의 얘기? 미래의 얘기. 동명사는 미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continue로 만들 수 있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 continuous, 그 다음 continual. 차이점은 뭔가요? 한국어 사전 찾아보면 얘네들 그냥 계속하는, 지속하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단어를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었다는 건 쓰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한국어 뜻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continual은요, 그림으로 따지면 요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되는 게 continual이에요. 그래서 continual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바꾸면 반복적인 이란 뜻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continuous는 어떤 의미냐? 딱히 변화 없이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하는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continuous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속하는. continual은 반복적인. 그럼 나중에 여기에 ly만 붙이면 뭐로 바뀌어요? 부사로 바뀌겠죠. 그럼 continuously는 지속하여, 그 다음 continually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뜻도 명확히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는요. 처리하다라는 뜻의 자동사 누가 있다? deal with. 자, 처리한다라는 건 문제가 생긴 거죠. 즉, 그 문제는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게 생기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없던 게 생겨서 더해진다라는 개념이 나올 때 쓰는 전치사가 바로 with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응용하는 데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건 없던 문제가 더해진 거. 그래서 뭔가가 더해질 때 쓰는 전치사가 누구라고요? with라는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는 명사로 무슨 뜻이 있어요? 거래나 계약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그 다음 deal of. 이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때는 명사죠. 그쵸?
근데 이때는 명사인데 거래나 계약의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한 단어로 바꾸면 얘랑 똑같아요. much. 그럼 이게 한 덩어리로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많은의 뜻이 되는 거죠. 근데 much랑 바꿔 쓰게 된다라는 건 뒤에 나온 명사가 셀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eal이 명사로 출제되는 경우는요. 거래나 계약의 뜻보다는 요 사이자리, 어와 of 사이자리에 놓고 셀 수 없는 명사랑 나올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deal 자체가 어와 of 사이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된다? 그렇죠. 우리 만이라는 much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처리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타동사 누가 있다? handle. handle은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 그 다음 대처하고 처리하다라던 자동사 cope with. 얘도 전치사 누구 나왔어요? with 나왔죠. 그럼 연상을 시키시는 거예요. with면 없던 게 더해졌으니까. 그 다음 타동사로 누가 있다? trea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reat은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접대하다. 우리가 뭐 대우하다라는 말을 평소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should treat my clients라고 하면 나는 내 고객들을 뭐 해야 된다? 접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식사 접대가 될 수도 있고 차를 접대할 수도 있고 이때 쓰는 게 바로 treat이라는 단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3번째는 신청하다라는 뜻의 register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신청하다라는 자동사는 내 신청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등장한다? for가 등장하는데 요 밑으로 유사 어휘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신청하다라는 뜻이 또 뭐가 있습니까? enroll in이 있죠. 얘가 in을 쓰는 이유는요. 얘는 분야나 공간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register for를 쓰는 이유는 내가 등록하는 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register를 쓰는 거고요. 내가 실제 어느 강좌, 어느 강의 안에 들어가는지 물리적인 공간이나 분야를 나타낼 땐 누굴 쓴다? enroll in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sign up for는 뭐로 끝났어요? for로 끝났죠. 그럼 얘도 분야겠어요? 목적이겠어요? 목적이에요. 그럼 register for하고 딱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누굽니까? sign up for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up이 빠지면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up이라는 부사가 같이 들어가면서 무슨 의미가 된다? 신청하다, 등록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enroll이라는 녀석의 명사형이 어떻게 돼요? enrollment.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등록이죠. 근데 그 다음 뜻에 밑줄 치고 별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등록 인원, 즉 인원수를 나타낼 때도 enrollment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 인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셀 수가 있는 명사로 쓰인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됐나요? 자, 그 다음 14번째는 찾다라는 뜻의 누구? search가 있죠. 그래서 search도 내가 찾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search for의 형태로 쓰여요. 물론 얘는 자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 타동사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유사한 의미들을 같이 한번 보면 누가 있습니까? seek. 그러면 얘도 seek for. for가 나온다는 건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이 나온다는 얘기. 그 다음 look for. 그럼 얘네들 둘 다 무슨 동사란 얘기예요? 자동사란 얘기죠. 근데 seek은 search랑 똑같아요. 자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 타동사. 근데 look은 무조건 자동사. explorer은 타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란 뜻으로 4가지 정도 등장할 수 있는 거 뭐 있다고요? search for 또는 seek for 또는 look for 또는 타동사 explorer라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다음 15번째는 말하다와 관련된 자동사 누가 있다? speak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뒤에는 누구에게 누구와 말한다라는 뜻의 to나 with가 등장을 하고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누구? talk to, talk about의 형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사 누구? figure. 그래서 뒤에는 figure out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figure는 원래 명사로 모양이란 뜻이에요. 우리 흔히 피규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규어가 어때요? 그 등장인물들, 뭐 만화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을 모형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모양이 out,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확실히 알아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해하다라는 뜻이 등장을 하게 돼요.
figure 자체가 동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명사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주로 동사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는 참여하다, 참석하다란 뜻의 participate. 참여하는 건 뭐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소의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take part in. 그 다음 attend. 근데 attend 무슨 동사래요? 타동사일 때 참석하다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별표치입니다. 자동사일 때 무슨 뜻이래요? 다루다 또는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사로 똑같은 뜻이면 좋겠는데 타동사가 뜻이 똑같고 자동사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다루고 돌보다라고 할 때는 attend가 무슨 동사? 자동사로 쓰이고 그러면서 전치사 누구랑 나온다? to랑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트 7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돌보다라고 해서 어휘로 동의어를 찾는 형태로 누가 등장을 했느냐? take care of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look after. 예전에 파트 7 지문에요. attend의 유사 어휘를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보기 A번에 take care of, 보기 B번에 take part in 둘 다 있었어요. 그 말은 동의어를 찾는 게 아니죠. 그 문장 안에서 attend가 무슨 뜻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참석하다밖에 없어? take part in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보고 참석의 의미가 되는지 사람이나 대상을 돌보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다음 18번째는 역시 stay라는 녀석은 몇 형식입니까? 2형식. 그럼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형식은요. 보어의 동그라미 별표 치도록 합니다. 바로 주어에 대한 상태를 시점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주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누굴 쓴다? 형용사, 분사, 명사.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딱 기억해 주도록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형식 보어의 형태는 형, 분, 명 세 가지인데요. 확률상 따지면 7대 2대 1이에요. 누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형용사. 그 다음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 ing나 pp를 붙여서 만든 분사. 그 다음 명사가 가장 적죠. 적은 이유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건이 까다롭냐? 누구랑 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주어. 주어가 음식이 나왔으면 이 명사도 음식. 주어가 사람이면 이 명사도 사람.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경우에만 명사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의 언제 상태? 미래 상태. 그 말은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것. 그럼 누구 쓰면 됩니까? 투부정사. 문장 어디에든 앞으로 투부정사가 등장하게 되면 그건 한 거다, 할 거다, 할 거. 그걸로 통일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행 상태라니까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태를 나타내는 이 형식은요. BING를 못 써요. 그래서 대신해서 상태의 진행을 알려주고 싶을 때는 특이하게도 전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under나 on 같은 거. 그래서 under 같은 경우에 뭐 under construction 그러면 공사 중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on air라고 하면 방송 중 on duty라고 하면 근무 중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가 어느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진행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이에요. 특이할수록 출제율은 낮아요. 출제율은 낮은데 한번 나오면 오답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것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나왔던 이력이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9번째는 좌우되다, 달려있다, 의지하다라는 뜻의 depend라는 자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요. 뒤에 전치사 on이나 upon이 나오게 돼요. 의지한다는 건 어때요? 기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면에 기대는 거. 표면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앞으로 뭐다? on이나 upon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rely on, count on 이라는 게 전부 다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특히나 depend는요. depending on 이렇게 해서 전치사처럼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요. 종류를 나타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depending on the
models라고 하면 모델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depending on color라고 하면 색깔에 따라 다른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누굽니까? depending on 이라는 전치사가 되니까 이때는 의지하는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어떤 법을 준수하고 따르다라는 뜻의 comply라는 녀석이 있죠. 그럼 이 규칙이나 법도 더해진 거죠. 없던 게. 그래서 전치사 누가 쓰인다? with가 쓰이게 되고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타동사 두 가지 누가 있다? observe 또는 follow. 이게 전부 다 준수하다, 따르다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째는 기부하다, 기증하다 또는 기여하다, 헌신하다의 뜻의 contribut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전치사 누가 쓰인대요? to.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치사. 투부정사는 언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미래. 근데 전치사는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라는 건 이 뜻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여하고 헌신했다는 건 앞으로 할 거예요. 이미 보고 판단한 상황이에요. 이미 보고 판단한 상황인 거죠.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럼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어. 또는 헌신을 했어. 이렇게 판단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미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이 to는 뭐의 to라는 걸? 전치사. 그래서 꼭 얘네들 뒤에 빈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는 동사 원형하고 동명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 말은 얘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를 찾아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의 consist. 구성이 된다는 건 나의 일부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전치사가 누굽니까? of예요. 자, of라는 전치사는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 어떤 거? 유사한 거.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B라는 큰 틀 안에 누가 속해져 있는 겁니까? A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치사 of예요. 그래서 뜻이 구성된다라는 뜻이라면 전부 다 전치사 누가 나온다? of가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등장한 게 누구? consist of.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도 있대요? be composed of. 그 다음 be made up of. 전부 다 구성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유사 의미로 나온 애들은 BPP가 됐죠. 그 말은 얘들은 무슨 동사란 얘기예요? 타동사. 근데 consist는 자동사. 그러니까 뜻은 같아도 자타동사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째는요. 나타나다라는 appear. 나타나는 거니까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왔다 갔다. 이동하고 관련됐죠. 그러니 몇 형식? 1형식 자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2형식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단데 2형식 자동사니까 뜻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2형식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4번째는 진행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의 proceed. 자, 앞으로 영어 단어가 seed로 끝나는 건요. 전부 다 고하고 같아요. 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앞에 프로가 붙잖아요. 프로는 front, 즉 앞이란 뜻이에요. 그럼 프로하고 seed가 합쳐진 proceed는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가는 거니까 전치사 누가 쓰입니까? to가 쓰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exceed. seed가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이 x는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는 초과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seed가 들어가면 앞으로 뭘 나타낸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째는 작동하다, 기능하다라는 뜻의 function. 근데 얘는 어떤 뜻으로도 쓰여요? 명사인 기능이란 뜻으로도 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work. work가 사람이 주어면 일하다지만 기계인 사물이 주어면 작동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operate.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작동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기계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the machine is working well 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functioning well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unction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품사가 된다?
동사. 그러면서 무슨 동사다? 일형식 자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간이 만료되다라는 자동사 누가 있습니까? expire. 대신 얘랑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terminate. terminate도 바로 종료되다라는 뜻인데 얘는 타동사로 쓰이고요. expire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term이 무슨 뜻이냐?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erminate이라고 하면 이 기간이 끝난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구조가 다르죠. expire는 무슨 동사? 자동사, terminate은 타동사로 쓰인다라는 점을 꼭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네. 자, 그 다음 27번째는 간섭하고 방해하다라는 뜻의 interfere. inter가 들어가면 혼자 같이, 즉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도 인터체인지라는 게 있죠. 그걸 줄여서 IC라고 부르는데 인터체인지는 뭐예요? 길과 길이 맞물려서 서로 바꿀 때 내가 뭐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중앙선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바로 인터가 되고요. 또는 예를 들면 interact면 뭐겠어요? 인터, 서로 act, 행동하는 거예요. 예,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전 그런 뜻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그런 말 친구랑 해요? 너 나랑 오늘 상호작용 좀 하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외우긴 외웠는데 문제에 나왔을 때 자꾸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쪼개는 거예요. 같이 하다예요. 같이 행동을 하다. 그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말로 자꾸 바꾸세요. 어려운 말로 자꾸 하면 결국엔 외우긴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 때 어색하니까 답으로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interfere, 방해하는 거니까 혼자예요, 같이 해요? 같이. 왜? 당하는 애가 있고 방해하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누가 등장한다? with, 즉 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사하게 방해하다라는 타동사 누가 있습니까? interrupt. 그 다음 distract이 있는데 이 distract은요 동작이라기보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작이 아니라 보다 감정이 막 되게 산만하고 심란하게 되는 거 그때 나타내는 게 바로 distract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감정이란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8번째는 처리하다, 처분하다의 뜻의 dispose. 처리하는 거니까 원래 내 거였던 걸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물건이 내 거였어요. 나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누가 나옵니까? of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get rid. 그 다음 뒤에는 전치사 of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는요 의미가 비슷하면 함께 다니는 수식어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건 원래 나의 일부였던 걸 뭐한다? 빼버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를 나타내는 전치사 두고 of를 써주게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토익에 등장하는 자동사들의 세 가지 특징. 목적어가 아니라 누가 등장? 수식어. 그 다음 수식어가 왔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태가 불가능? 수동태가 불가능. 그 다음 분사로 만들 때 뭐만 가능하다? ing.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전부 다 자동사란 말이에요. 이 자동사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식어, 수동태 불가, ing만 가능. 이걸 계속 머릿속에 세트로 같이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9번째는요. 그만두다, 금지시키다 라는 뜻의 refrain. 그래서 완전히 발본색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서 못하도록. 그래서 대부분 전치사 from이 나오게 되고 금지를 한다는 건 대부분 행동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from 뒤에 ing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팁을 통해서 한번 보면 금지하다의 뜻은 대부분이 몇 형식? 3형식으로 쓰여요. 3형식이라는 건 목적어가 나오고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전치사 from ing 구조가 나오는데 이러한 3형식 금지하다의 동사를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prevent, 그 다음 prohibit, 그 다음 inhibit, 그 다음 restrict, 그 다음 control, 그 다음 hinder, 그 다음 bar. 이런 게 전부 다 금지하다인데 앞으로 금지와 관련된 뜻은 몇 형식? 3형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예외적인 거 2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지하다인데 1형식인 누가 있다? refrain. 앞으로 할 걸 금지하는 미래형의 몇 형식? 5형식. 그건 누굽니까? forbid. 이 2개만 예외적이고 나머지는 다 몇 형식? 3형식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째는요. 협력하다, 같이 하다라는 뜻의 collaborate. CO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도 같이 하는 거예요. labor가 뭔가요? labor. work예요. 일하다. 우리가 흔히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co-work. 그럼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collaboration이나 co-work나 뜻은 어떻다? 똑같이 쓰이는 거고 같이 하는 거니까 전치사 누굴 쓴다? with를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llaboration요. 함께하는 파트너가 등장하면 전치사 누구? with. 근데 업무 내용을 나타낼 땐 뭘 쓴다? on을 써준다라는 거. 그래서 on이라는 게 표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종이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에 뭔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용, 주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on이 바로 주제 내용을 나타낼 때 써주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됩니다. 자, 다음 31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집중하다라는 뜻의 concentrate. 그래서 집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뭘 쓴다? on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누구? focus on 또는 pay attention to. 이것도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 칠판을 보면서 내용을 뚫어지게 쳐다보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건 concentrate on 또는 focus on이라고 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필기할 게 있어갖고 정신없이 필기하고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치면서 앞에 보세요 라고 주의를 집중시켜요. 그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어서 앞을 보죠. 그럼 방향성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pay attention to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 뜻으로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집중을 한다는 게 내용에 집중을 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냐 아니면 딴 거 하다가 이쪽으로 싹 돌리느냐. 바로 이렇게 딴 거 하다가 돌리는 주의 집중이 뭐예요? pay attention to, 즉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이해하면서 보시면 얘네들의 문맥을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2번째는요. 악화되다, 나빠지다라는 자동사 deteriorate. 악화된다라는 것도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감소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악화되다라는 뜻도 그냥 뭐로 같이 바꿔서 쓰면 된다? 감소하다의 뜻. 이게 좀 더 심하게 감소하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어보고 문의할 때 쓰는 단어 누가 있다? inquire. 그럼 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주제 내용이 필요하죠? 그러면 about을 쓰거나 아니면 방금 나왔던 누구도 가능해요. on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about과 관련된 전치사들이 함께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34번째는요. 지원하다, 신청하다는 뜻의 apply. 지원하다라는 뜻일 때 누굴 써요? for를 쓰고 신청하다, for. 그건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뜻도 있대요? 적용하다. 적용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등장한다라는 점. 그래서 apply가 나오고 전치사를 묻는다면 for하고 to가 보기에 같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째는요. 입증하다, 증명하다인데 뜻을 보지 않습니다. 몇 형식? 이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leave는요. 자동사일 때 무슨 뜻이 된다? 떠나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 누구로? for로 써줍니다. 근데 얘는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타동사로는 상태를 나타낼 때 써줄 수 있으니까 타동사도 표시를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동사일 때 뭘 나타낸다고요? 상태. 그 다음 얘는 뭐로도 됩니까? 명사. 명사로는 휴가 또는 뭐 퇴근.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떠난다라는 상황이 나오면 전부 다 leave라는 명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말고 요 어구를 보시면 sick leave, 아파서 떠나는 거죠. 그럼 우리식의 병가. 이렇게 우리가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37번째는 다르다라는 뜻의 vary라는 녀석이 있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differ예요. 자, 그래서 다르다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 다르다라고 하면 전치사 in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디로부터, 즉 뭐 한국과 다르다, 뭐 일본과 다르다라는 출발지를 나타낼 때는 from 같은 게 같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vary를 가지고 만들 때 various는 무슨 뜻이래요? 다양한. 근데 옆에 요것도 하나 써주세요. variable. 얘도 형용사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변하기 쉬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various에서 파생된 명사가 variety고요. variable에서 파생된 명사가 varia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variety는 무슨 뜻? 다양성. 그 다음 variation은 변화. 그래서 꼭 명사나 형용사 자리일 때 얘네들이 두 개씩 보기에 같이 나와요. 그 말은 혼동시키는 거죠. 모양은 비슷한데 뜻이 어때요? 아예 다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8번째 differ도 누구랑 뜻이 같아요? very랑 뜻이 같죠. 그럼 얘 형용사형 누가 있습니까? different. 얘 뒤에도 전치사는 누굴 써요? from을 쓰는 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 39번째로는요. 일치하다, 부합하다라는 뜻의 accord. 여러분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되게 오래된 악기인데 아코디언. 이렇게 불어가지고 여기 건반 있고 하잖아요. 이게요. 공기 압하고 얘 그 건반이 일치를 해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를 아코디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코드라는 것 자체가 뭐 시키는 거다? 일치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치하려면 혼자 돼요?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얘랑 얘가 이렇게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누굴 쓴다? with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accord는요. 전치사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 누가 있다? according to. 얘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요. 근거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나타내는 녀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뭐 부산일보에 따르면, 그럼 부산일보라는 건 뭐예요? 신문이죠. 그렇죠? 그럼 신문이라는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 뭐 통계청의 4분기 결과에 따르면, 아니면 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즉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전부 다 팩트와 관련된 뭐여야 한다? 근거 자료여야 한다라는 걸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살다, 거주하다의 뜻의 reside. reside니까 어때요? 얘가 명사로 바뀌면 resident.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거주자. residence, 거주지, 장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장소가 나오니까 뒤에는 전치사 in이 쓰이게 돼요. 그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가요? live. live in도 역시 똑같이 살다, 거주하다의 뜻을 갖게 됩니다. 체크 됐나요?